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이 사랑인데, 또 반대로 또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연애, 사랑, 이것들이 참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이 희노애락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데, 연애에서 가장 큰 장점을 꼽는다면 그 관계들로 인한 행복이지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어 그 상처가 우리에게 우울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연애를 하면 그 사람이 마냥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그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전부 다 잃을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사소한 하나마저 별거 아닌 경우도 다반사지만 우리에게 크게 이 서운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상처는 물론 상대방의 행동에서 그 근원지가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스스로가 그 크기를 결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상처의 크기를 줄이고, 반대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상처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5가지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의 내용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희생의 정도를 사랑의 기준으로 세우면 안 된다. 두 번째, 상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할지라도 상대 자신보다 내가 우선일 수 없다. 세 번째, 서운함으로부터 상처가 생기지만 서운함이 무조건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 네 번째, 내가 먼저여야 한다. 감정이 상대를 우선순위에 두더라도 행위만큼은 내가 우선이어야 한다. 다섯 번째, 이해를 할 때는 내 입장에서 어떨까를 한정할 것이 아닌 상대방의 전반적인 삶을 고려해야 한다. 자, 이렇게 오늘 5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희생의 정도를 사랑의 기준으로 세우면 안 된다. 자, 보통 우리가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모두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것이지, 사실 그 희생의 근원적 바탕에는 모두 자신의 행복이라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지만 그 바탕에는 그 사람의 행복을 보며 내가 느낄 행복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줬는데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크게 그 사람이 기뻐하거나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겠죠. 우리가 사랑이고 희생이라 하면 그 사람에게 조건 없이 무언가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우리가 준 것에 걸맞는 대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렇듯이 특히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을 보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과거의 연인과 현재의 연인의 행동을 이렇게 대조를 해서 그 사랑의 크기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남자친구는 매번 나를 위해서 날 만나러 오고 데이트가 끝나면 집에 바래다 주고 그랬는데, 지금 남자친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럼 이 여자는 이 남자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겁니다. 아, 과거 남자친구는 이러이러했는데 이 남자친구는 그러지 않으니까 이 남자친구는 과거의 남자친구에 비해서는 그 사랑의 크기가 작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 서운함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로 대입을 해볼까요? 내 옆집의 철수 부모님은 철수를 위해서 매일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비싼 장난감을 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경제적인 여건이 철수네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매번 비슷한 음식에 적당한 옷에 장난감은 잘 사주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철수네 부모님에 비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가 작은 것인가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죠.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다른 삶에 대한 범위와 형태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걸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에 의해서만 평가를 하고 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준을 세우고 그 사랑의 경중을 저울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이 첫 남자친구한테는 엄청 헌신적으로 연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 남자친구한테 기만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다음부터는 남자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럼 그 다음 남자친구한테는 첫 남자친구한테만큼 헌신적이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다음 남자친구를 첫 남자친구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요? 내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만큼 상대방 또한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내 기준으로만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에 이 상처가 생길 수 있는 씨앗이 생긴다는 거 알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 상대가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 자신보다 내가 우선일 수는 없다. 자, 많은 분들이 이걸 알기는 알아요. 특히나 이제 좀 나이도 있으시고 연애 경험도 있으신 그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긴 아는데 이 감정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나한테 더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좋겠고, 특히 일에 관해서 바쁠 때 일이 바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서운해 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내가 우선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생각들을 들으면 여러분 뭐 타당해요.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이 바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기준과 상대의 기준이 참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남자분이 일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할 때 그 코스가 사실상 자신이 일을 하는 장소에 데리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여자친구분은 이게 불만이신 거예요. 여타 다른 커플들처럼 뭐 전시회도 가시고 예쁜 데 가서 사진도 찍고 싶은데 이 남자는 뭐 내가 비서도 아닌데 매번 일하는 데 데리고 다니고 또 대화 내용도 보면은 일에 관련된 것을 나한테 상의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연애하는 느낌도 안 나고 별로 탐탁치가 않은 건데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일을 하는 것에 시간을 소요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내 여자친구와 또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과정이지만 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대동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한 가지 상황이지만 각자의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자분한테 이 남자분의 입장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석을 해드리고 남자분의 상황이 불강력적인 상황이니 시선을 바꿔서 바라봐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런 케이스 이외에도 아니 이게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면 좀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의 그 기준마저 상대방 입장에서는 높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자신의 행동 패턴을 바꾸지는 못해요. 왜냐면 자기가 편하고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동 패턴들이 이때까지 나왔던 건데 어떻게 그걸 쉽게 바꾸겠어요. 우리랑 이 부모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모님은 매주 자식, 우리 보고 싶겠죠. 근데 우리는 주말에 부모님을 보러 가서 시간을 쓰는 것보다 연인이랑 데이트하는 것이 지금 당장 더 원하는 활동일 수 있잖아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죠. 서운함으로부터 상처가 생기지만 그 서운함이 무조건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상처의 시작은 서운함입니다. 뭐 상대의 갑작스러운 기만, 배신 이런 것도 상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예외 상황들을 제외한 연애에서의 가장 빈번한 상처 상황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서운한 것이 있는데 이걸 나 혼자서도 끙끙 앓아도 보고 애원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우리가 이별을 선택을 하면서 우리에게 상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서운함이 곧바로 상처가 되는 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상대한테 서운함이 생기면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서운함이 질책에 가깝습니다. 네가 이런 게 잘못되었고 난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한테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니 넌 이걸 수정을 해야 돼. 이런 식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나름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그게 타당하지가 않다고 느끼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서운함은 여러분에게 분노 감정으로 와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는 질책을 시작합니다. 그럼 사실 그 순간부터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대로 면책을 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할 거고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서운한 행동 그 자체가 상처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대화 중에 이 상대방의 태도가 상처가 된 것인가요? 후자의 비중이 더 높단 말이죠. 그런데 이 태도를 야기시킨 것은 전적인 상대방의 책임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태도가 상대방이 막 나가는 식의 태도를 불러일으킨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이런 서운함이 생기고 이것이 곧 관계에서 갈등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이 분노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듯이 누군가가 분노한 채로 얘기하면 듣는 쪽은 그거를 잘 수용하지 않아요. 즉, 내가 분노하면 상대방은 내 서운함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보호를 시작할 것이고 그 태도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게 된다는 것이죠.
서운함은 분노 감정까지 가지 않도록 조절을 해야 하는데 이건 우리의 몫이라는 것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네 번째, 내가 먼저여야 한다. 감정이 상대를 우선순위에 두더라도 행위만큼은 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연인 간의 서운함을 느낄 때 가장 많은 경우가 이거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그때 서운함을 느낍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이 많냐면 일상의 많은 초점들이 상대방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내 일과 스케줄을 구상하는 것도 상대방의 스케줄에 맞춰서 바꾸고 내 삶의 바탕들,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도 죄다 이 상대방에 의해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뭐 평소에 가까이 하던 친구들도 잘 만나지도 않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 일상에 이 남자친구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고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나한테 신경이 덜 오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뭐 10주를 같이 있어 놓고 딱 한 주 정도 남자친구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이 불가피한 약속이 있어서 함께 나랑 있을 수가 없으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당연히 상처를 받기가 쉬워지죠. 나는 남자친구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고립된 라이프 스타일이 구축되어 있는데 남자친구는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주체가 사라지는 거니까 서운함이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연애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연애를 할 때 그 주체가 나여야 해요. 내가 일상을 더 풍요롭고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연애라는 어떤 도구가 접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연애라는 것 때문에 내 모든 일상이 거기에 의해서 초점이 맞추어지고 연애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무너지고 결국 내 자존감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는 분들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겠는데 감정이 마음대로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뭐냐면, 감정이 그런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의 규칙을 봅시다. 행위에 관해서는 무조건 내가 우선순위. 자, 예를 들면은 주말 스케줄을 우리가 구상한다고 쳐요. 내가 이번 토요일에 2시에 영화학원에 가야 되는 스케줄이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토요일 근무가 캔슬이 되면서 토요일에 데이트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와요. 그럼 감정은 학원 업무 좀 다음으로 미뤄두고 토요일날 남자친구랑 신나게 놀고 싶죠. 그런데 이때 자기절제를 하는 겁니다. 이 2시에 학원을 간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 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잡혀있는 활동이잖아요. 그럼 이걸 먼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걸 스스로에게 규칙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내가 감정은 지금 뭐 학원이고 뭐고 남자친구 만나서 진짜 신나게 놀고 싶어도 반강제적으로 나는 학원에 가서 먼저 이 학원 수업부터 집중을 하고 그 뒤에 남자친구와 놀거나 남자친구가 스케줄이 뭐 녹록치가 않는다고 한다면 설령 그날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해져 있는 내 스케줄이 먼저 우선시하는 겁니다. 이걸 습관화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모든 부분을 이기적으로 굴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남자친구랑 어떤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얘기로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 5번째 보도록 합시다. 이해를 할 때는 내 입장에서 어떨까를 한정할 것이 아닌 상대방의 전반적인 삶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장의 차이라는 것이 여러분 결국 이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또 어떻게 구성이 돼요? 그 사람이 겪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생각의 흐름이 바뀌잖아요.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나는 그거 이해 못해, 나 그거 공감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과거에 빗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그리고 대체로 결론을 나는 것이 야, 나라면 절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그릇된 행동을 한 거야, 전적으로 이 사람의 잘못이 맞아, 이런 결론을 내놓은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이해를 하고 싶어요. 오히려 반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괴로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한정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결코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애당초 이해가 간다면 이런 갈등 자체가 생기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 그 사람이랑 삶의 배경이 유사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랑 삶의 배경이 비슷했던, 생활 환경이 비슷했던, 그리고 현재 삶도 비슷했던 가능한 그 사람과 유사한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왜냐면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경험, 어떤 과거를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도 범죄자들끼리는 그 생각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이 사람과 유사한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한번 그 사람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여건이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때 충분히 시간을 좀 가지시고 내가 만약에 그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어떨까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얘기들을 한번 정합을 해보자면 어떤 결론이 있냐면, 상처는 상대방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 상처를 받아들이는 나 스스로의 영향도 있다는 거. 상대방의 영향은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 자신이 자신에게 주는 상처의 크기는 좀 줄여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